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빨리 만나는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투데이의 진행자 김성숙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각종 규제로 주춤한 가운데요. 올해 서울에서는 16년 만에 아파트 최대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특히요, 전체 물량의 90% 이상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많은 이유는요, 건설사들이 분양성이 보장이 된 단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물량은요, 대부분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인프라가 잘 갖춰졌을 뿐만이 아니라요, 일반 분양분도 적어서 올해 역시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데이,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죠.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를 앞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더굿경제연구소의 오준무 기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내일부터 대망의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혹시 계획 있으세요? 글쎄 저도 시골 가야 되는데 네. 길이 좀 안 밀려야 되는데 그래도 또 고향 친족 보는 그런 재미니까 갔다 예. 와야죠. 그러니까요. 네. 기다린 만큼 또 반가움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재개발 지역의 단계별 투자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에 뭐 입지 조건도 좋고 가격 경쟁률이 우수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긴 한데 실제로 좀 투자할 때 또 주의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전문가의 어떤 그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 재건축, 네. 재개발 투자인데 아마 설 명절 때 고향 가시면은 재작년이죠. 2015년, 16년도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데 투자하셔갖고 이렇게 수익 많이 나셨다가 최근에 이제 주택 경기가 위축되니까 과연 뭐 2018년 이후에 투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투자가 좋은데 어떤 투자 쳐야 되는지 가족끼리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재개발 쪽에 특히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택지지구가 잠정적으로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쉽게 얘기해서 원하는 도심지 재생 사업 말고는 아파트를 신규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 재건축 같은데 그 권리관계만 명확히 아시고 들어가시면은 어느 정도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에 투자하시는 거니까 어느 정도 입주 후에는 가격이 또 상승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지역의 어떤 단계와 또 투자 시 주의사항 또 단계별 그 팁에 대해서 이렇게 세 꼭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이 매력도 네. 있긴 한데 참 그렇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건 먼저 사실인 것 단계별로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재개발하고 뉴타운하고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지만 뉴타운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재개발의 여러 구역을 묶어서 크게 시계에서 미니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 정권 때부터 이게 좀 어느 정도 가시화돼 갖고 상당히 2007년까지는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셔서 뭐 지분 쪼개기나 여러 가지 좀 병폐도 많았었는데 결국 뭐 2014년 말 그 부동산 3법이 개정되면서 분양가 특히 분양가 상한제 이 잠정적으로 이렇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일반 분양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원하는 재개발 지역에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그쪽에 투자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단계를 보시면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나중에 조합원 해상 그 청산까지 한 10에서 한 15년 걸리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들어가야 되는지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이따 단계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해서 조합 그 추진회 때는 조합원의 한 2분질 동의를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또 조합 설립 인계할 때는 4분질 약 75%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사업 시행 인가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그 조합이 갑관계로 이렇게 그전에는 이제 구청하고 시의 을관계에다 갑관계로 이렇게 변환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때가 건축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조합에서 올린 그 안에 대해서 해당 구청에서 그렇게 하라 허가를 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그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의 어떤 역량이 이렇게 발휘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은 각 그 세대별로 조합원들한테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 이주 계획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뒤에 가령 이주 철거가 돼서 아파트가 이렇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통 이 단계별로 보면 그 조합 설립 추진위부터 조합 설립까지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조합 설립인가부터 사업 시행인가까지 한 2에서 3년 또 그 단계별로 한 2에서 3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획 수립부터 나중에 이제 그 청산 때까지 한 10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계에 보면 저평가 받을 때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기 차익을 보실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그런 입주 후에 시세 차익을 보실 건지 아니면 증여 목적인지 작년 같은 경우 증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이유가 보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 그 부담을 갖고 대출이나 아니면 세입자 보증금 통해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아파트를 미리 그 입주권을 확보해 놓으라고 투자하신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 관계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재개발하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그 투자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걱정이 이런 부분일 거 아닙니까? 사업 속도와 투명성. 재개발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그 여러 인프라까지 구축하고 그래 쉽게 해서 공원이나 도로 또 상하수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파트가 들어오는 적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재건축보다 이런 관계가 어떤 불명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그 사업 속도를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투자 적기는 사업 시행인가하고 관리 처분 전 단계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괜찮다 보시는 이유가 사업 시행인가 되면 어느 정도 그 사업이 가셔야 된 거고 또 관리 처분 이후에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거의 입주의 어떤 시세와 비슷하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미분양 그런 문제 때문에 관리 처분 이후에도 이렇게 급매물 나오면 투자하시는 부분 많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그 관리 처분 전 단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자녀들을 그 증여 목적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같은 경우는 75%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도 상당히 그 진통이 큽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은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시간이 약간 걸려서 그렇지 결국은 이제 사업이 된다 이래 보셔갖고 이때는 아무래도 의원은 그 부정확성 때문에 감정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예상 프리미엄이 적게 이렇게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녀 성년자 되면 자녀들한테 미리 이렇게 해서 그 투자하실 때는 조합 설립인가 대신 이제 그쪽에 인프라라는 걸 잘 보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부동산은 입지 아니겠습니까? 입지가 탄탄한 입지. 그래서 재개발이나 특히 뉴타운 같은 데 관심 많이 갖는 이유가 뉴타운이 거의 미니 신도시급입니다. 그러나 도심지 가깝고 또 주변에 그 전철이나 잘 돼 있지만 너무 노후도가 많고 또 거기에 어떤 접도율 같은 게 떨어졌기 때문에 개발이 이렇게 진행되기 위해서 지정됐는데 그간 어떤 여러 우여곡절 때문에 뭐 금융위기도 오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건데 이런데 지금 살아남은 쪽 같은 어떤 그런 입지는 상당히 탄탄합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그 열악하지만 그곳에 아파트가 다 재정비돼서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보시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괜찮고요.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를 재건축 재개발 말고 신규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그 아파트를 지을 자리는 결국은 재개발축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 같은 경우 미래 가치를 좀 확인하시고 이렇게 투자하시면 괜찮지 않겠나 해보겠고요. 또 당연히 가격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가격 같은 경우 주변에 그렇게 신규 아파트가 있으면은 신규 아파트하고 어떤 조합원 그 분양가하고의 어떤 차이, 또 조합원 그 분양가, 일반 분양가의 차이, 또 아니면 그 가까이 있는 그 재개발 지역의 현재 그 분양 가격 같은 경우도 체크 꼼꼼히 해보시고요. 그리고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단지의 모범은 인프라가 구축되면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곳에 선도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대개원 그 재개발이나 뉴타운 쪽의 조합원 같은 경우 먼저 동층 선택을 먼저 받고 또 확장이나 여러 가지 그 조합원에 대한 그런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현물을 출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가치를 생각하셔갖고 투자하시면 괜찮지 않겠나.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마찬가지로 오늘 감정가가 높게 나올 곳 보면 보통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나 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이나 그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완전 뭐 무시하고 그렇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공동주택 가격이나 공시지가를 왜냐면 관리처분인가 때 이렇게 정확한 그 감정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 체크하셔서 그렇게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이제 11월 3일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지금 관망세입니다. 그래서 혹자에 따라서는 2018년까지는 뭐 입주량이 많기 때문에 미분양 문제가 걱정된다 그러시는데 서울은 이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야 되겠지만 잔금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어떤 규제 문제 또 앞으로 주택가가 이렇게 급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그 투자자의 어떤 그 재무 여력에 맞는 거 쉽게 해서 온 자기 자본율이 어느 정도 갖고 이렇게 투자하셔야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변수가 있어갖고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셔갖고 자기 자본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쪽에 이렇게 투자하는데 좀 약간 그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단계별로 제가 그 T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계획 단계에서 많이 투자했습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 하시면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이런 경우는 너무 좀 앞서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최소한 구역 지정도 좀 그렇고요. 구역 지정되는 건 당연히 노후도나 호수 밀도가 60% 이상이거나 아니면 접도율 이게 예를 들어서 6m 도로가 전 지역의 30% 이하일 때 이렇게 구역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뜬금없이 오는 그런 어떤 소문 듣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구역 지정 이후에 가장 그래도 기본적인 건 조합 설립이 인가 아까 같이 한 75% 어떤 동의를 받아갖고 조합 설립이 인가 이후부터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관리처분 인가나 사업 수행 인가 요 시점이 이제 가장 투자의 어떤 그런 적기가 아닌가 이래 보겠고요. 당연히 관리처분 인가 때 보면 이제 분양 동호수도 지정되고 감정가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면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게 이제 권리가에는 감정가의 비례율인데 비례율은 한 100%가 가장 좋고요. 이상 되면 이제 그 세금으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 가령 비례율이 100%를 나갖고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지역 이런 데 투자하셔야지 어떤 그 투자 수익이 나지 않겠나. 오늘 이렇게 간단히 재개발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재개발 투자 시 알아야 될 내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2017년 전망하는 부동산 뉴스 기사에서요, 2017년의 부동산 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대표되는 단어가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갖는 그런 투자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에 접근을 하셔야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겠죠.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준무 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 수요일 날 저희 본원에 오면은 부동산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다 어떤 미리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투자에 굉장히 수익을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공급 말고는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그리고 한강변에 보면 앞으로 뭐 10년 내다 보면서 이렇게 투자할 지역도 있고요. 또 강남권의 수익성 부동산 소액으로 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그런 부분 팁이나 고민 상담해드리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 한 해가 시작하고 설 연휴 전후로 올 한 해 뭐 버킷리스트라는 걸 좀 짜잖아요. 네, 그렇죠. 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올 한 해는 꼭 부동산 시장에 관한 공부를 꼼꼼히 해야겠다라는 그 희망 리스트를 적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당연히 저 투자하셔서 큰 수익 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죠. 샵 82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살펴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어떤 곳인가요? 네, 오늘은 재개발 지역 물건 2개 소개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아파트나 현재 재건축 같은 경우는 관망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매물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두 가지 매물 갖고 왔는데 첫 번째 매물은 동대문구 이문 뉴타운 1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현재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사업의 어떤 거의 95% 어떤 능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26평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1호선 예대암역에 인접해 있고요. 또 청량역에서도 상당히 호재가 많죠. 청량역에서도 두 정거장 떨어져 있습니다. 층수는 2층 중 1층에 위치해 있고요. 증공은 1994년 된 아주 노후도된 그런 다세대 주택입니다. 면적은 대지 25.4제곱미터고요. 전용 39.6제곱미터. 매매 금액은 1억 6천만 원 예상되고요. 임대는 지금 전세 5천만 원 세입자가 살고 계십니다. 대출은 최대 9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이용 시 정말 소액입니다. 실투자금 2천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앞으로 3, 4년 뒤 입주 시에 한 1억 이상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은요. 이문 뉴타운 1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오프닝도 그렇고요. 이슈 내용도 그렇고요. 이 매물까지 오늘은 재개발 특집이네요. 네. 자, 왜 선정을 해주셨는지 투자 포인트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현재 빠른 사업 진행 속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나오고 작년 12월 29일 날 관리처분 총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3월이나 늦어도 6월 안에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지 않겠나. 그야말로 어떤 그런 뭐 안개 속을 다 거쳐놓고 완전 그 투명성이 확보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장점 중에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은 내년 초쯤에 삼성에서 2,904세대 중소형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지는 대단지가 착공 예정입니다. 중소형 대단지 아파트면은 일반 분양 뭐 미분양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그만큼 인프라가 탄탄히 여러 커뮤니케이션 그런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강남권 못지않는 그런 그 변화된 아파트 단지가 나오지 않겠나 보겠고요. 세 번째 그야말로 소액으로 1억 6천만 원 갖다 26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뭐 추가 분담금은 내겠지만 그만큼 그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재개발적인 이문 뉴타운하고 3구역 사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복합 쉽게 해서 예전에는 주거용은 주거만 들어올 수 있지만 현재 법이 바뀌어갖고 업무 시설도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이 들어오면 그만큼 또 조합의 수익성도 배가 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그만큼 뭐 임대 수요나 여러 가지 탄탄한 기반이 되지 않겠나 이런 네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문 뉴타운 하면은요 아무래도 속도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강북권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관심도 많은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문 뉴타운 1구역 구체적인 위치를 조금 살펴볼게요. 근데 뉴타운 지역이 대개 보면 도심지 가깝거나 전철역이나 여러 학교 같은 기반 시설이 탄탄한 지역인데 그쪽이 워낙 그 서울의 그 60년대 70년대 난개발 때 워낙 그 다세대 오래된 그 다세대 주택에 밀집돼 있어서 이제 그곳을 헐어갖고 새 아파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입지는 상당히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전철역도 보면은 1호선 예대암역하고 신일문역에서 도보 한 5, 6분 거리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바로 두 정거장에는 청량리역, 청량리역에서는 뭐 GTX, KTX 노선이 앞으로 그 개통 예정인 청량리역에서도 두 정거장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매물 같은 경우 바로 인접한 그 학교, 서울에서 유명한 사립이나 공립학교가 6개 학교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국어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경우는 담벼락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뭐 투자 수익 이렇게 내셔도 되고 또 입주해 보면은 수익성 부동산으로 상당히 탄탄한 그런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보면은 본매물 같은 경우 그 홍릉 천장산 옆에 보면은 홍릉이 보면은 이따 개발 호재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그 뭐 벤처나 아니면 의료 그런 특화 지역으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석박사급들이 상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경유론과 포함해서 보면은 앞으로 그런 분들이 거주하고 싶은 곳이 이문 뉴타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본매물 보면은 도심지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종로나 시청 같은 경우 전철 한 5정거장 내기 때문에 뭐 한 10여 분 내에 이렇게 도달하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이 다 개발이 이루어지면 청량리까지 6차선 도로가 그 확장될 예정이고요. 또 동부간선로하고도 직다이렉트길이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강남 접근서도 한
뭐 30분 내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지 않겠나 보겠고요. 바로 뒤에 천장성과 을흥이라는 아주 천혜의 그런 그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과 더불어서 앞으로 미래는 환경권이 우선되어 있는 그런 그 주거단지가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입지는 탄탄한 입지, 강북권에서도 강남권 못지않은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입지가 좋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인근에 또 다수의 대학교가 포진이 되어 있고 또 대학병원까지 있어서요, 아마 임대 수요도 안정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자체가 왜냐하면 이문이 보면 이문 1, 2, 3, 4, 5부터 휴경까지 포함해서 그 자체마다도 한 12,000세대 거의 뭐 미니 신도시가 앞으로 한 5, 6년대 탄생될 겁니다. 그러나 또 배가 된 그 네 가지 더 추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청량리 두정거장 따로 이제 청량리 GTX, KTX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그 강릉까지 연결돼 있으면은 동해안까지 이렇게 뭐 여행 가시기도 아주 최적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GTX 신호선 같은 경우가 2023년까지 그 삼성역 거쳐갖고 동탄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성역까지는 청량리에서 한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강남 한 10여 분대 강남까지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그런 후재가 있겠고요. 두 번째 청량리가 좀 약간 그 유흥가라는 그런 이미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그 여의도 63빌딩보다 큰 메모드 그 주상복합 아파트와 더불어서 쇼핑센터 업무단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지역에서 가장 그렇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편의시설이 아주 뛰어난 위치로 변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장인뉴타운과 이문타운 또 밑에 그 전농, 청량리까지 약 5만여 세대가 한 앞으로 5, 6년 세대 그야말로 신도시, 강북권의 신도시로 이렇게 변모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보면 그 미래 가치는 상당히 뛰어나지 않나라고 보겠고요. 좀 전에 입지 때 말씀드렸지만 바로 본 지역의 그 천장산 바로 뒷면에 홍릉 바이오 단지가 지금 그 혁신지구로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로원과 더불어서 보는 석박사급들이 이렇게 굉장히 상주 많이 하실 텐데 그분들께서 이렇게 거주하고 싶은 곳이 본 지역 아닌가. 그래서 네 가지 호재 때문에 가격 상승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이 청량리역 자체가 이 강북권의 동북권의 랜드마크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문 유타운 말고 또 주변의 유타운이 많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그 동반 상승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예. 자, 본 매물 또 매력적인 게 아마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금액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그야말로 소액입니다. 지금 매매 금액은 1억 6천만 원이지만 현재 전세로 5천만 원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뭐 대출 없으실 때는 한 9천만 원 그리고 대출 포함하면은 한 2, 3천이면은 소액으로 투자하셔갖고 26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뭐 이외에 이렇게 그 시세 차익 나는 분양가 차이는 내야 되겠지만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수 있다. 또 그 가치는 현재 오는 26평 아파트가 조합 분양가가 4억인데 현재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동대문구청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 분양가 더 좀 낮아지지 않겠나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입주에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뭐 일정한 프리미엄 주고 사셔도 한 1억 이상 수익이 예상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낙에 다양한 호재들을 갖고 있어서 미래가 조금 빛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차익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께서 바라보시는 전망은 어떠신가요? 그야말로 소액으로 서울권의 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한 그 자체만 해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현재는 그 약간 그 노후두던 그런 시설이지만 그게 싹 아파트로 신도시급으로 변모되면 미래 가치는 상당히 크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소액으로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강북권에 위치한 매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동대문구 이문뉴타운 1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외대암역과 인접해 있고요. 총 2층 건물 중에 1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준공은 1994년도에 했고요. 대지 면적은 25.4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9.6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1억 6천만 원이고요. 임대가액은 전세 시 보증금 5천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가액은 9천만 원 예상하고요. 실투자액은 2천만 원 예상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매물 보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9번으로 직접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전화가 힘드신 분들은요.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죠.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엄선되고 좋은 물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긴 하지만요. 실제 투자하실 때는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판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앞으로 강남을 능가할 지역입니다. 투자자들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이겠죠.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인데 25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셔야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6호선 이태원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층수는 2층 중 2층이고요. 준공은 1992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대지 건물 전용 26.4제곱미터이고요. 매매 금액은 현재 5억 3천만 원. 그리고 임대 금액은 4,500에 세입자가 살고 계십니다. 대출은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시겠고요. 대출의 요용 시 실투자금은 1억 8,500만 원 갖다가 앞으로 5, 6년 뒤에 한 3에서 5억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매물 역시 뉴타운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한강변이라는 또 강점을 가진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선정 포인트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지역도 네 가지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다들 보면은 뭐 투자가 시간 걸리고 또 거기에 가치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신데 한남 뉴타운을 말씀드린 이유가 강남권을 대체할 그런 높은 분양가가 예상됩니다. 주변에 한남더1이나 애인주택 아파트가 강남권을 뛰어넘는 약 8천만 원 이상의 분양이 됐고요. 또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본적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는 강남을 능가하지 않겠나. 그러면 그만큼 조합원의 어떤 수익은 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외국의 도시의 한강변의 유수의 도시에 비교해도 아주 뛰어난 그런 건물을 준공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좀 여유를 뒀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람이 끝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면 다른 곳에 관리 처분 인가 이상의 어떤 그런 가격이 폭등되리라 예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빠르면 내년 말쯤에 관리 처분 인가가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서울의 최고의 어떤 주거지로 변모된다. 전문가들 많이들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그야말로 환경권과 더불어서 서울의 그야말로 센터 지역에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그만큼 뛰어나지 않겠나라고 보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본 매물 같은 경우 자체 호재이지만 또 용산의 어떤 그런 모든 개발에 가장 가시화된 지역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개발되면 앞으로 미래 가치는 더 뛰어나지 않나. 그야말로 강남을 능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네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매물 투자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이 좋은 신발을 신으면 좋은 것을 데려다 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부동산에서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 좋은 터에 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실 대표적인 좋은 터가 바로 한남 뉴타운이 아닐까 싶은데요. 입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풍수를 이렇게 맹신하는 사람 아닌데 풍수라는 게 보통 한 1, 2천 년 그렇게 전통 흘러가면서 이렇게 어떤 규정화된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지 않겠나를 보겠는데 현재 본 지역 같은 경우 교통도 상당히 좋습니다. 경의선하고 또 6호선이죠. 이태원역에서도 인접해 있고요. 앞으로 오는 본 지역에 신분당선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역세권으로 변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강변북로나 아니면 도심권도 진입이 상당히 우월하기 때문에 수도권 어디 가기에도 가장 그렇게 근접해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본 매물 같은 경우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남산을 주상으로 하고 한강을 남쪽으로 바라보는 그야말로 인위적인 게 아니고 천혜의 그런 혜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강변의 어떤 그런 조망권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의 같은 동이라도 차이가 엄청나게 날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그렇게 탄탄한 입지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도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이 그리고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태원길이나 해방촌길, 경리대안길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냥 인산 이내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1구역 같은 데도 워낙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해제시켜달라 할 정도로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고요. 우리나라 대사관, 뭐 외국에서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사관, 그 상주하는 대사관이 한 53곳이 이렇게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중심지라 이렇게 외국에서도 이렇게 판단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용산국제학교나 아니면 또 그 순천향대 의대병원, 또 리움미술관 같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병원시설까지 인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도 괜찮고요. 또 강남권이나 도심지 한 1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서울의 중심 위치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사실 뉴타운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용산구가 갖는 호재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입지 때 제가 살짝 빼놓은 이유가 호재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호재 중에 하나가 보면 바로 붙어 있는 용산민족공원이 여의도공원의 한 여의도만한 면적입니다. 81만 평이 생태공원으로 변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바뀌면 가장 한남 뉴타운에 주거하신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가치는 뛰어나다 보시겠고요. 바로 옆에 그 사이에 있는 유엔사 수송사 부지가 지금 그곳에 업무 단지 여의도 63 빌딩보다 높은 그런 업무 단지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보면 그곳에 계신 분들이 주거 환경 좋은 한남 뉴타운에 사시면은 그 가치가 배가 되지 않겠나 보겠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지금 속도 조절을 한 이유가 다른 데 같이 이렇게 그 판상형이면 판상형이 이렇게 획일적인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위탁한 최고의 어떤 건축가들한테 7분한테 위탁해서 7개 권역으로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어떤 그런 고급 아파트 단지보다도 더 멋스럽게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에 나와서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거의 다 돼가고 이제 건축허가 뭐 사업 시행가죠. 사업 시행가 곧 임박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그 당군의 최대 사업이죠. 용산국제 업무단지가 뭐 조만간에 어떤 가시화될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오는 홍콩 못지않는 금융허브가 되면은 그곳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입주하고 싶은 곳이 한남 뉴타운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상당한 뛰어난 그런 4가지 호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요 한남 뉴타운 3구역이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7개 블럭이 각각 특색 있게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홍콩도 느낄 수 있고 싱가포르도 느낄 수 있고 그러겠네요. 굉장히 그렇죠. 이색적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입지와 투자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 입지는 일단은 좀 좋다라는 게 이제 확실히 된 것 같고요. 투자 타이밍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을 바라보시려면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 매물 같은 경우 금액은 어떤가요? 네, 현재 그 매매 금액은 5억 3천만 원 예정되어 있고요. 임대는 4,500에 세입자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출은 최대 한 3억 원이 가능하시면 대출 이용 시 1억 8,500만 원 투자하셔갖고 앞으로 5, 6년도 그 5, 6년 뒤에 한 3에서 5억 수익이 예상되는데 그 근거는 현재 조합원 25평 지금 분양가는 한 5억 5천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9억 이상, 그리고 또 앞으로 입주 이후에는 한 12억 이상 예상되기 때문에 일정한 뭐 프리미엄 주고 사셔도 3에서 한 5억 수익이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켠에서는요, 이 한남 뉴타운을 두고요, 뉴타운의 황제라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향후의 전망이 좀 밝다라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께서 바라보시는 전망은 어떤가요? 네, 가장 큰 문제가 사업 속도, 투명성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3구역 같은 경우는 한남 그 5개 국정에도 가장 서울시에서도 누차 얘기지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그 진행돼가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내에 사업 시행가 떨어지고 내년 중에 관리처 보행가 떨어지면 그야말로 가격이 강남권 못지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뉴타운 지역이었습니다. 규모가 꽤 크고요. 진행 속도도 빠른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매물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이태원역과 인접해 있고요. 2층 건물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준공은 1992년도에 했고요. 지분 면적은 26.4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6.4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5억 3천만 원이고요. 임대가액은 4,500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가액은 3억 원 예상하고요. 실투자액은 1억 8,500만 원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함께 살펴봤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매물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죠.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는 고민 상담 시간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한 상담 창구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한 컨설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놀라셨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서초구 서초동 참누리 에코리치 아파트 네.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전망이 어떨까 해서요. 그럼 말씀해주신 참누리 에코리치 아파트 평형대가 몇 평이세요? 39평이요. 네, 39평이요. 조금 평형대가 크기가 있네요. 네. 자, 말씀해주신 서초구 서초 참누리 에코리치 39평형. 자, 매수에 대한 전망 여쭤봤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조금 도와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님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그 참누리 에코리치 아파트는 뭐 그 목적은 투자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실거주 이렇게 목적으로 이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조금 환경이 좋아서 실거주하려고 하는데 혹시 가격 상승이 좀 좋을까 해서요. 그렇죠. 뭐 올라가시면 좋겠죠. 그죠? 그냥 네네. 사시다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보니까 이 매물 같은 경우는 2013년 10월이니까 아직 뭐 2년 채 안 되니까 새 아파트하고 같은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세대는 550세대고 가격은 좀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죠? 네, 한 9억 5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9억 5천 정도요. 네네. 네, 지금 현재 시세표 보니까 뭐 39평 같은 경우 그 정도 가격 가는 거로 아는데 이래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단지 수에 비해서는 그 매매 물량이나 전세 물량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뭐 고점이 아닌가 이 살고 계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입지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그 선생님 말씀 따나 그 주변 환경은 상당히 좋습니다. 보면은 이쪽에 아시겠지만 보면은 여기 뭐 양재천도 흐르고 또 관악산도 이렇게 보이고 과천 인접해 있고 현재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과천 봉담관 고속도로나 이번에 강남 그 순환 고속도로죠. 그래서 네, 그 도로 교통 상황 상당히 좋고 또 주변에 이쪽에 이제 양재 IC 쪽에 보면 양재 R&D 센터가 이렇게 그 혁신지구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그 호재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11월 3일 그 이후에도 여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합선 내지 약간 상승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이제 그 또 이번에 그 주안마을이라 해갖고 또 과천에 그 뉴스테이가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 그런 호재 때문에 그 가격이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떨어지지 않고 보합세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제 여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뭐는 그 뭐 미래 지향형이겠지만 일단 전철역이 멀고요. 또 선생님 저 혹시 그 자녀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키우셨습니까? 네, 대학생이에요. 그 여쭤본 이유가 여기에 이제 학군 같은 경우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은 그냥 그야말로 실거주 목적으로 공기 좋고 뭐 노후세대가 이렇게 그 거주하시는 건 좋은데 그 가격 상승은 크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같이 이런 이제 전철역이나 이런 쪽이나 또 여러 가지 호재가 지금 반영됐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매물이 많다는 건 이제 그런 그 가치가 어느 정도 형성돼서 앞으로 이렇게 크게 그 가치 상승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 말고 제가 만약에 다른 거 추천해 주세요. 예, 그러시겠죠. 당연히 이제 관심이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과천 같은 경우 지금 뭐 2단지나 7단지 같은 경우 지금 뭐 이주가 돼 있거나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일반 분양 이렇게 할 예정인데 그쪽에 한 25, 6평대 같은 경우 일반 분양가가 한 7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또 아니면은
또 그쪽에 그 지금 조합원이 갖고 있는 입주권이라 그러죠. 과천이 보면은 11월 3일 이후로 강남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격이 지금 그 입주권이 가격이 약간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네. 급매물 같은 경우 이렇게 왜냐면 과천은 워낙 그 주위에 그 녹지 공간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탄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강남권보다는 좀 약간 못하지만 강남권으로 이렇게 따라올 지역 중에 목동하고 과천을 많이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천이나 아니면 이쪽에 그 위에 올라가면 은강여고 쪽 같은 데 보면 한 20년 정도 되고 그러는데 한 34평대가 한 9억에서 한 10억 사이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 교통 환경도 워낙 이쪽보다 나았고 단지 이제 그 아파트가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더 바라보시고 공부하셔갖고 이쪽에 실입주 겸 앞으로 이렇게 가격 상승까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네, 예,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예, 아마 투자 목적과 같이 겸하게 좀 실거주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네. 차익이 좀 발생해야 되니까 좀 다른 그렇죠. 지역을 조금 추천해 주셨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전세 끼고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영등포 대림동 신동 아파트요. 네. 그 22평짜리. 22평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전세를 갖고 끼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실거주도 네. 하실 건가요? 아니요. 아니고요. 네, 투자 목적이신 거고요. 영등포구 대림동 신동 아파트 22평형 저희가 전망을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시청자님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침 일찍 이렇게 전화 주셔갖고 부동산 관심 갖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 많은 분들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또 이쪽에 컨설팅 해주면서 같이 상승되면 또 저한테 감사하다는 얘기 많이 하면은 그래서 감사한데 여기는 보니까 그 사실 목적이 아마 그 재건축 연한이 거의 다 도래했기 때문에 투자 가치 또 그 소액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2평 같은 경우 알아보신 그 매매가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한 대략 2억 5천 정도요. 아이고 저기 보면 이쪽에 서울권 치고는 상당히 저렴하네. 서울이 보면 아파트가 지금 현재 한 5억 한 평균가 한 5억 6천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2억 5천 뭐 2억 5천 6천이면 싼데 전세가는 어느 정도 합니까? 전세도 한 2억 2천 정도? 그야말로 소액이네. 한 뭐 3, 4천 갖다가 네, 예. 이렇게 투자하셔갖고 재건축까지 바라보시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리해드리겠는데 그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는 그 전세 끼고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요. 전세가 자금 여력이 있으시면은 그 뭐 보증부 월세나 아니면 반전세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은 게 그 이쪽이 그 여기에서 잠깐만요. 제가 더 상세히 사실 위치가 참 네. 좋잖아요. 네, 위치가 네. 보면은 이제 그 2호선, 7호선 대림역에서 한 3분 정도 거리고 또 주변에 그 학교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중학교나 구로고등학교 같은 저 좋은 학교가 이렇게 많이 포진돼 있고요. 일단 그 서민이 이렇게 살기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은 뭐 아까 같이 워낙 그 서울시 치고는 소액이기 때문에 떨어지진 같지 않은 것 같은데 87년도 하면 지금 그 재건축이 30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가격이 이렇게 상승폭이 커야 될 텐데 가격이 상승폭이 많지 않다는 건 아마 그 용적률이 뭐 최대한 이렇게 찾아가고 워낙 앞으로 재건축이 되더라도 그 크게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상가 문제나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워낙 가격이 저렴하고 또 투자 금액도 적기 때문에 뭐 전세를 이렇게 하시면은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월세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여기 가깝고 주변에 학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투자금이 좀 들어가시더라도 대출 이용하셔 갖고 그 보증부 월세식으로 이용하면 아마 이쪽 같은 경우 제가 그 일전에 실태 조사니까 그 평형 같은 경우 한 3천에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월세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여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전세보다는 반전세 혹은 월세로 조금 방향을 틀어서 접근해 보시면 어떻겠냐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분의 전화를 통해서 고민을 조금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문자 고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고민 받아볼게요. 자, 의정부시
풍림 아이언 아파트 26평형 보유 중입니다. 매도 시기는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의정부도 사실 서울과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여쭤보는 중에 지역 중에 한 곳인 것 같은데요. 자, 풍림 아이언 아파트 26평형 보유 중이신데 저희가 매도 시기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자, 어떨까요? 해륙역 근처에 있는 이 풍림 아파트 같은데 일단 보면은 여기가 연식은 이제 10년 정도 됐고요. 뭐 재건축하고 이제 시간이 있고 세대수는 좀 적은 편입니다. 보니까 몇 평인지 모르시지만 뭐 한 전용 면적 분양 면적 같은데 86년에 한 6평대가 한 네네, 2억 한 뭐 26평이요. 2억 7천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로 보는데 제가 입지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쪽에 해룡역이죠. 이건 이제 이번에 좀 아쉽지만 무산돼 있는 이제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이고요. 이번에 여기는 이제 해룡역 1호선 전력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밀락지구 여기서 이제 차량으로 한 10분 거리 있는 밀락지구 같은 경우 최근에 입주 예정이거나 입주된 데 같은 경우 34평대가 한 3억 2천에서 3억 4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풍림 아파트가 연식이 한 10년 됐는데도 이 가격 가까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서민이 이렇게 서울 진입하기 상당히 좋은 위치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알아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보면은 2015년, 16년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상승은 어느 정도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택시장이 이렇게 살아나면은 어느 정도 시점에 다른 데 이렇게 서울에 투자가 괜찮은 지역이 나타나면은 뭐 적정한 시기에 매도하셔갖고 그쪽으로 이렇게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밀락지구 얘기하고 뭐 호원지구 여러 가지 의정부에도 보면 공급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전철역 가깝고 여러 가지 그런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가격 상승은 크게 더 안 되니까 그거 갖다 차라리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재개발 지역이나 아니면 저평가 받은 쪽에 자금을 좀 더 투자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위치가 좋아서 실거주 목적으로는 괜찮겠지만 어느 정도 좀 차익을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서울 쪽으로 조금 투자를 바꿔보시는 게 어떻겠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 고민 또 바로 함께 할게요. 네, 자,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재개발 지역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부천시에 위치한 재개발 지역인데요. 과연 전망이 어떤지 문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지역 이게 이제 단지가 꽤 큰 편인가요? 그렇죠.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뉴타운 지정된 데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오정구에도 보면 뭐 4동부터 시작해갖고 한 3곳 이상이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재개발적으로 했다고 보면 해제돼 있는데 지금 삼정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부천 IC하고도 인접해 있고 이제 경인고속도로죠. 경인고속도로가 이번에 지하가 뭐 예정돼 있다 그랬는데 부천 IC에서 가깝습니다. 현재 지역은 이 지역으로 지금 있는데 이 삼정 1-지구입니다. 삼정 1- 같은 경우 현재 2011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5년째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아까 제가 재개발 때 좀 강조한 부분인데 사업 시행인가나 조합 설립인가든 어떤 단계가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면은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조합이 결성되면은 여러 가지 뭐 조합에서 쓰는 돈 있죠. 뭐 정비업체 지정돼도 보면 정비업체나 건설사 비용을 차용해 갖고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이나 아니면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이제 조합원들한테 다 이렇게 추가 분담금에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업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이제 뭐 경부고속도로의 어떤 지하 문제 여러 가지 뭐 주변에 이제 호재도 있겠지만 일단 주변에 이제 공단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으로는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우량한 부분이 없다 보시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시행인가 받은지에 이후에 이렇게 시간 경과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거기에 따라서는 추가 분담 같은 경우가 더 플러스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또 완전 급매물이나 아니면 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 이런 부분 아니면 좀 투자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진행 속도가 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어떻겠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방송으로 함께 여러분의 고민도 풀어갔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요. 고민 상담 창구는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